I got the cash in the bag. 当天晚上去现场做了什么？当晚上是在现场是杀了人，去杀了人。那么谁叫杀的？就是听我小叶指挥啊。事后分的什么东西没有？然后我拿60块钱人民币走啊。 오늘 사건이 일어난 곳은 중국 허저우. 중국 광시 장족자치구 북동부에 있는 허저우시는 북쪽으로는 후난성, 동쪽으로는 광동성과 접해 있습니다. 2011년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이 한 통의 전화는 허저우시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你好，后头110。家人在家里，好像你家人都死完了。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함께 201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1년 5월 2일 오후 1시 30분 신고를 접수한 허저우 경찰은 사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팔보구 에밀로에 있는 7층짜리 건물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가족 4명이 건물 4층 자택 내 각자 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데 이 7층짜리 건물은 숨진 주자웅, 능소운 부부의 소유였습니다. 1층과 2층은 상가 임대를 주고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4층에서 생활했습니다. 5층에는 주자웅의 어머니와 가정부가 살고 있었고 나머지 3개 층은 비어 있습니다. 5월 2일 오늘은 주자웅의 조카딸이 결혼하는 날입니다. 5층에서 주자웅의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는 가정부는 하루 종일 아래층에 아무 인기척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가정부는 주자웅의 가족이 조카딸의 결혼식에 참석하느라 일찍 집을 나섰나 보다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주자웅 가족은 나타나지도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주자웅의 어머니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아들 주자웅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각자 침실에서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들의 사망 추정 시간은 새벽으로 모두 잠든 사이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부검의에 따르면 가족 모두 머리에 둔기에 의한 상흔이 있었고 이들이 사망한 뒤에도 범인은 이들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이 사망한 뒤에도 범인의 공격이 계속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했던 점으로 볼 때 깊은 원한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샅샅이 살펴봅니다. 집안 이곳 저곳 물건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지만 이건 강도의 소행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범인의 위장이었습니다. 침실 서랍에 있는 현금 다발에는 손도 대지 않았으며 고가의 귀중품 역시 모두 제자리에 잘 놓여 있었습니다. 범인의 목적이 돈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범인은 범행 후 바로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사건 현장을 청소하고 지문과 발자국을 지우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허저우는 중국에서 평온하고 평화로운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주자웅 가족의 살인사건이 알려지자 현지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특히 주자웅 가족의 이웃은 무서워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심지어 이사하는 이들까지 있었습니다. 허저우시 사람들은 신속히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이에 허저우시 경찰은 현상금 5만 위안, 우리 돈 약 880만 원을 내걸고 목격자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현상금을 20만 위안, 우리 돈 약 3,5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주자웅 능소운 부부는 허저우시에서 꽤 유명한 부부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돈을 모두 가진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주자웅은 허저우시 세무국 국장입니다. 그래서 언론은 이 사건을 허저우시 세무국 국장 일가족 살인사건이라고 칭합니다. 주자웅의 아내 능소우는 남편 주자웅의 권력 덕에 여러 해 동안 장사를 해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누가 이들을 죽였는지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대다수는 고위공직자인 주자웅이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온갖 나쁜 일을 일삼아 그에게 원한을 가진 이가 벌인 소행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찰 수사 역시 주자웅의 비리에 그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주자웅과 관련된 비리는 밝혀지지 않았고 평소 그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7층 건물 전체를 샅샅이 조사합니다. 1, 2층은 임대상가가 들어와 있었고 3층으로 통하는 별도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층마다 방범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인이 쉽게 실내를
드나들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사건 당일 밤 4층에서 이런 잔인한 범행이 일어나는데도 5층에 살고 있는 어머니와 가정부는 조금도 이상한 점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4층 창문이나 문에서는 강제로 침입하기 위해 부순 흔적 따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가족 모두 잠든 사이에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도 이들 집에 열쇠를 가지고 있을 만큼 아주 가까운 사이 말이죠. 물론 다른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경찰은 우선 주자웅, 능소원 부부의 주변인들을 조사합니다. 주자웅 집의 열쇠는 총 5개입니다. 주자웅, 능소원 각 1개씩, 아들 1개, 주자웅의 어머니와 가정부 각 1개씩 이렇게 총 5개가 있습니다. 집에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았고 열쇠를 잃어버린 적 또한 없었습니다. 경찰은 먼저 주자웅의 가족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그들에게는 모두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내 능소원의 가족 차례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능소원의 친동생이 경찰에게 단서를 하나 제공합니다. 그녀는 능소원의 전 남편이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사실 언니 능소원은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어요. 언니의 첫 번째 결혼은 언니가 주자웅과 바람을 피우면서 끝나고 말죠. 그래서 언니 전 남편이 주자웅과 감정이 그리 좋지 못해요. 심지어 두 사람이 크게 다툰 적도 있는걸요. 그때 집 유리창이 다 박살나고 휴, 말도 마세요. 언니는 이때 일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적도 있어요. 경찰은 능소원의 전 남편을 찾아갑니다. 확실히 그는 주자웅에게 엄청난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자웅 집에 열쇠도 없었고 범행을 저지를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합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능소운의 장부를 발견합니다. 장부에는 회사, 집 등 모든 곳의 지출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장부를 보니 그녀는 다른 사람과 경제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빚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건 발생 8일째 되는 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 한 명이 새로운 단서를 발견합니다. 처음 사건 현장을 조사했을 때 경찰은 아무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면밀히 사건 현장을 살핀 결과 바닥에 찍힌 반쪽짜리 신발 자국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발 크기 240, 키 165cm 이하 여성, 슬리퍼 자국으로 추정. 이때 또 다른 경찰관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능소운의 어머니는 예전에 능소운의 집에서 며칠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능소운은 친정어머니가 편히 지낼 수 있게 자기 집 열쇠를 줍니다. 능소운의 어머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능소운의 여동생이자 자신의 셋째 딸인 능소연에게 열쇠를 맡기며 언니에게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능소연의 손에 언니 능소운의 집 열쇠가 쥐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능소연은 능소운의 집 열쇠를 복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능소연의 키는 161cm, 신발 크기는 240입니다. 현장에서 발견한 신발 자국의 주인과 매우 흡사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죠. 설마 친동생이 언니와 그 가족에게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을까요? 친척들의 말에 따르면 능소운, 능소연 두 자매는 매우 가깝고 서로를 아꼈다고 합니다. 경찰은 능소연과 4차례 접촉하며 그녀를 조사하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경찰에 사건의 단서를 제공해 주며 사건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조사하면 할수록 기이한 범인의 행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능소연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조회해 보니 사건 당일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 그녀와 여러 차례 통화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21세의 남성 유승명이었습니다. 유승명은 능소운과 능소연의 조카 소걸의 남자친구입니다. 사건 발생 후 소걸과 유승명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허저우시를 떠나 허저우에서 멀리 떨어진 광동 동관으로 이사갑니다. 경찰은 즉시 두 사람을 수배합니다. 2011년 5월 19일 경찰은 이 사건의 주요 용의자 소걸과 유승명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사건에 가담한 사람이 소걸의 남자친구 유승명, 소걸의 오빠 소과장, 그리고 사건의 주모자 능소연, 총 3사람이라는 사실도 알아냅니다. 소걸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18일 만에 사건은 성공적으로 해결됩니다. 검거된 범인들 모두
피해자 주자옹 가족과는 친척 관계였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슨 원한이 있어 가족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능소운, 능소연 자매는 허저우시의 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이들은 5명의 형제자매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위로 큰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큰언니는 몸이 허약해 집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시골에서 생활했습니다. 둘째 능소운은 머리가 비상하고 언변이 뛰어나 허저우시에서 철근 콘크리트 장사를 했습니다. 동생 능소연과 그녀의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2000년 언니 능소운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금이 부족했던 그녀는 동생 능소연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능소연은 13만 위안, 우리 돈 약 2,300만 원을 투자하고 남편과 함께 언니 능소운의 밑으로 들어가 회사를 관리합니다. 이후 이들 자매의 사이는 더 가깝고 끈끈해집니다. 능소운은 항상 동생 능소연에게 말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언니가 성공하면 너희 부부는 내가 책임질게. 능소운은 세무국 국장 주자옹과 재혼합니다. 주자옹의 집안은 현지에서도 꽤 유명한 대대로 부자인 집이었습니다. 부자인 주자옹과 결혼한 능소운의 인생은 180도 바뀝니다. 그녀는 새 자동차를 사고 새 건물을 짓는 등 주자옹 능소운 부부는 수천만 위안, 우리 돈 약 100억 원에 가까운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능소연은 언니의 성공을 지켜보며 자기에게도 어떤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합니다. 그러나 능소운은 예전의 능소운이 아니었습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한 그녀는 가난한 친정 식구들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능소운은 친정 식구들을 하대하고 업신여기며 친정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모두 외면해 버립니다. 친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대부분 동생 능소연이 나서 해결했습니다. 능소운과 친정 식구 사이가 점점 소원해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생 능소연에게는 그런 거에 신경 쓸 여력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는 언니 능소운의 성공을 바라며 13만 위안을 투자했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언니 능소운의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언니 능소운은 나날이 승승장구했지만 능소연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대우는 고사하고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능소연은 언니 능소운의 회사에서 쫓겨난 데다 그녀의 남편은 몇 달째 월급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능소연은 언니에게 전화해 남편의 밀린 월급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능소운은 동생에게 화를 내며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하루는 능소연이 아이의 우유를 주문하려다 남편의 밀린 월급이 생각나 언니 능소운에게 전화합니다. 그녀는 언니 능소운에게 왜 빨리 돈을 주지 않느냐고 따집니다. 능소운이 말합니다. 야, 나도 돈이 들어와야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냐.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애들 우유도 못 먹이고 있어. 너희는 우유도 먹나 보네? 끊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능소운의 반응의 순간 능소연은 지금까지 힘겹게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합니다. 능소연은 조카 소과장에게 연락합니다. 소과장의 어머니, 즉 능소운과 능소연의 언니가 위독했을 때 능소운은 5천 위안의 돈을 보태준 뒤 이후 펼쳐지는 어려운 상황들은 외면했습니다. 큰언니, 그러니까 소과장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갔고 결국 돈이 없던 그녀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큰언니의 아들 소과장은 부자이면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모른 척 외면했던 이모 능소운에게 앙심을 품게 됩니다. 조카 소과장이 능소운에게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능소연은 소과장에게 연락해 이를 도모하고 소과장은 동생 소골의 남자친구 유승명을 일에 끌어들입니다. 사건 당일 5월 2일 새벽 능소연은 이전에 복사해둔 열쇠를 이용해 언니 능소운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오는데 성공한 소과장 유승명은 방 곳곳을 다니며 잠자고 있는 능소운의 가족을 차례차례 죽입니다. 범행 후 3사람은 증거가 남지 않도록 사건 현장을 말끔히 청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5층에 있는 주자옹의 어머니와 가정부도 죽이려 했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열쇠로는 5층 입구의 문이 열리지 않아 포기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2011년 11월 9일 허저우시 중구민민법원은 능소연, 소과장 유승명 3사람에게 고의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합니다. 3사람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지만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2013년 1월 24일 오전 10시 30분 3사람의 형이 집행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